네, 홍석현 중앙일보 JTBC 회장이 그제 갑작스럽게 사임한다라는 이메일을 내부 임직원들에게 보냈습니다. 23년간 몸담은 회사를 떠난다라는 거였는데요. 오랜 고민 끝에 대한민국의 미래를 위해서 작은 힘이라도 보태기로 결심했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저도 이 이메일 전체 읽어봤는데 저도 이 문장을 읽다가 좀 혼자 웃었어요. 얼마나 작은 힘일까? 아주 작으면 집에서 댓글 달면 되는데 촛불 집회에 나오거나. 촛불 집회 이미 나가셨습니다. 작은 힘이라도 보태기로. 만약에 홍석현 전 회장이 일종의 돌발 변수인데 지금 보면 만약에 출발하면 최대 피의자는 손석희 사장이 되겠죠. 손석희 사장에게 저는 이게 정치적 날벼락이라고 봅니다. 왜냐하면 아니 그동안의 보도가 홍석현 정치를 돕기 위해서 한 거 아니었냐 이런 프레임에 강제 입장을 당하는 거죠. 네. 네, 이제까지 실제로 박근혜 전 대통령 대리인단이요 장외 바깥에서 그런 프레임으로 계속 이야기했었습니다. 그러니까 판을 흔든다. 네, 전혀 안 먹혔거든요. 예. 대선 후보 인터뷰할 때도 홍석현 바이어스가 걸리겠죠. 예. 예를 들어서 다른 후보한테 야박하게 하는 거는 각 후보들의 지지자들은 다 야박하게 보일 거거든요. 그러면 홍석현 때문이 아니냐. 예, 그런 공격을 받을 수도 있고. 머리에 이제 홍석현이라는 걸림돌이 시청자들한테 이제 입력되니까 뭘 해도 그런, 공격을 받고 손석희 신뢰도 우리나라 1위인데 악영향을 미친다. 손석희 사장이 얼마나 억울하겠어요. 변한 게 없는데. 네. 정치적으로는 아마 중도 포지셔닝 하는 정치인들이 집단 피해를 입겠죠? 네, 어제 중앙선대 인터뷰 보면요. 그런 포지션을 취하고 있습니다. 촛불 집회, 태극기 집회 둘 다 각각 언급을 하면서요. 중도적인 입장에 대한 것들을 이야기하고 있거든요. 네. 국민의당 바른정당이 이 포지션에 중복되는데 정말 대선 출마하면 뭐 그런 분들한테 피해가 좀 있겠죠. 그리고 나오자마자 아마 삼성 엑스파일 얘기 나올 거고요. 97년에 대선 자금 주인공이죠. 그리고 김영철 전 삼성 법무팀장이 그 책을 통해 폭로한 게 홍석현 주식은 이건희 차명이다. 이렇게 주장한다. 그렇죠. 예. 이런 얘기 계속 나오겠죠, 아마. 어쨌든 1차적인 최대 피해자는 손석희 사장이 될 공산이 큽니다. 아, 그러고 보면 제가 유리한 건가요? 그렇게 되면? 반사 이익을. 아, 또 그렇게 연결되는 건가요? 갑자기 생각하다 보니까 그러네요. 네.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홍 회장님. 자, 돌발 변수가 하나 나왔습니다. 자, 앞으로 대단히 이채로운 돌발 변수네요. 이때까지는 없었던. 그런데 출마 선언도 하지 않았는데 출마 선언한 사람들보다 훨씬 더 관심을 모은 사람이 있습니다. 있죠. 바로 홍석현 중앙일보 JTBC 회장인데요. 예. 포털 실시간 검색어 댓글 많이 본 뉴스 1위를 석권하다시피 했습니다. 예, 주말 내내 회자된 홍석현 출마설 이 뉴스의 행간을 좀 살펴볼까 합니다. 그러니까 홍석현 JTBC 중앙일보 회장이 사퇴한다고 직원들한테 이메일을 보내면서 이게 알려진 거죠? 예, 맞습니다. 23년 동안 몸담아온 회사를 떠난다 이렇게 밝혔는데요. 예. 그러면서 탄핵 정국 얘기를 꺼냈습니다. 그렇죠. 이 촛불과 태극기로 갈라진 광장의 민심을 보면서 밤잠을 이루지 못하고 깊은 고뇌에 빠졌다. 예. 그 고민의 일단으로 제시했던 게 이 중앙일보의 리셋 코리아 캠페인이었다 이렇게 강조를 했고요. 이런 캠페인을 쭉 했었어요. 중앙일보가. 네. 하지만 현실은 단지 그러한 작업만으로 해결되기가 어려워 보인다. 그러면서 오랜 고민 끝에 저는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대한민국의 미래를 위해 작은 힘이라도 보태기로 결심했다. 이렇게 자신의 결심을 전했습니다. 바로 이 부분이죠. 대한민국의 네. 미래를 위해 작은 힘이라도 보태기로 결심했다. 이게 이 메일이 외부에 알려지면서 예. 홍 회장 출마설 기사들이 막 쏟아져 나오기 시작했는데요. 그렇죠. 뭐 홍 회장 출마설이 돌기 시작한 거는 뭐 반기문 유엔 사무총장 낙마 직후부터인데 이번에 다시 출마설이 다시 재점화가 된 겁니다. 그렇습니다. 홍석현 출마설 이 뉴스의 행간 이면 들여다봐야겠습니다. 첫 번째 뭔가요? 첫 번째 행간은 자라보고 놀란 가슴 소뚜껑 보고 놀란다입니다. 이 속담은 왜 나오죠? 그러니까 제가 방금 전 소개해드린 것처럼 홍 회장은 출마에 대해 어떤 입장도 사실은 밝히질 않았습니다. 예. 그렇지만 홍석현 리셋 코리아 현실화, 뭐 대선 출마 땐 좌우 흡수력 아주 강할 것, 뭐 이런 류의 기사들이 쏟아져 나오기 시작했는데요. 맞아요. 정치권도 굉장히 긴장을 했다고 합니다. 특히 야권이 발칵 뒤집어졌다는 후문이 들리고 있는데요. 각 후보 캠프들이 중앙일보 측,
인사들에게 홍 회장의 진위가 뭐냐 이렇게 문의하는 전화가 폭주했다고 합니다. 그래요. 이 반기문 리스크가 사라진 지 한 달 만에 다시 홍석현 변수가 등장을 했기 때문이라고 볼 수 있는데요. 만약 홍 회장이 출마할 경우에 반기문 역할을 대체할 수 있다 이런 우려가 나옵니다. 예. 특히 언론사 회장으로서 진보 보수를 아우를 만큼 활동폭이 굉장히 컸고 유력 인사들과 친분이 아주 두터웠거든요. 그러니까 제3지대에서 보수와 중도를 통합하는 역할을 할 수 있다. 비문 비박 진영 세력을 규합할 수 있다 이런 분석이 나옵니다. 그래. 첫 번째 행간. 두 번째는 뭡니까? 두 번째 행간은 킹으로 나서기는 쉽지 않다입니다. 대선 출마를 실제로 하기는 쉽지 않다? 네. 왜 그렇게 보세요? 대선이 불과 50일밖에 남지 않았잖아요. 예. 뭐 정치권이나 언론계에서는 뭐 홍석현이 유명 인사일 수 있겠지만 국민들한테는 대중성이 떨어집니다. 여의도 스타다? 네. 그래서 킹이 아닌 킹메이커 역할을 하는 게 아니냐 이런 추측이 나오는데요. 참고로 홍석현 회장은 이 굉장히 많은 정치 활동을 해왔던 인물입니다. 예. 2년 전부터는 평화 오디세이를 만들어서 우리 사회 유력 인사들과 함께 북중 북러 국경지대를 둘러보기도 했고요. 예. 뭐 그 전에 98년도에는 이 방북을 해서 남북 문제에 아주 큰 관심을 불러일으키기도 했습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꾸준히 정치에 관심을 가졌다. 자신의 역할이 뭔지 그동안 굉장히 오랫동안 고민해왔다 이렇게 볼 수 있는데요. 이번에 탄핵 정국 이후에 그 활동이 구체화되고 더 실천 욕구가 커졌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바로 이런 점 때문에 대선 출마 가능성이 나오는데 그렇지만 홍 회장의 얘기나 뭐 포럼을 만들겠다 이런 얘기로 볼 때는 킹이 되기보다는 오히려 킹메이커 역할을 하는 게 더 어울리는 거 아니냐 이런 얘기가 나옵니다. 킹메이커 역할을 하면서 존재감을 과시하고 그다음에 대선은 아니지만 뭐 총선이라든지 그렇죠. 이런 정치권에 정치권으로 굉장히 큰 뛰어드는 압력을 넣을 수 있죠. 계기를 이번에 만들 수 있다. 이런 네. 말씀이세요. 마지막 행간 뭡니까? 마지막 세 번째인가는 그에게는 실패했던 트라우마가 있다입니다. 실패했던 트라우마가 뭐예요? 이 홍석현 회장은 참여정부 시절에 주미대사로 발탁이 됐었잖아요. 그랬죠. 이때 유엔 사무총장 자리를 예약했다는 얘기가 있었습니다. 아하. 그러니까 몇 개월 만에 삼성 엑스파일 사건이 터져서 그 유엔 사무총장 꿈이 좌절이 됐거든요. 그렇죠. 이건 뭐 공개적으로 확인된 내용인데요. 홍 회장 스스로 가장 뼈아픈 기억이다 이렇게 고백하기도 했었습니다. 예. 그러니까 홍 회장이 만약 정치에 뛰어든다면 그 트라우마가 다시 건드려지지 않는 길을 선택하면서 정치에 참여할 수 있는 방법을 선택할 것이다 이런 얘기인데요. 이번 주 금요일 날 홍 회장의 입에 주목해 보시기 바랍니다. 왜요? 왜냐하면요. 홍 회장의 대외적인 공식 행사가 이번 주 금요일에 있을 예정입니다. 이 프레스센터에서 통일미래 포럼 발족식이 열리는데 이때 축사를 할 예정이거든요. 예. 이 자리에서 어떤 내용을 언급하느냐 이걸 지켜보면 우리의 추측이 맞는지 틀리는지 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요. 97년에 불법 정치 자금을 전달한 사실이 엑스파일에서 드러났죠. 예. 했다고 합니다. 그래요. 이 반기문 리스크가 사라진 지 한 달 만에 다시 홍석현 변수가 등장을 했기 때문이라고 볼 수 있는데요. 만약 홍 회장이 출마할 경우에 반기문 역할을 대체할 수 있다 이런 우려가 나옵니다. 예. 특히 언론사 회장으로서 진보 보수를 아우를 만큼 활동폭이 굉장히 컸고 유력 인사들과 친분이 아주 두터웠거든요. 그러니까 제3지대에서 보수와 중도를 통합하는 역할을 할 수 있다. 비문 비박 진영 세력을 규합할 수 있다 이런 분석이 나옵니다. 그래. 첫 번째 행간. 두 번째는 뭡니까? 두 번째 행간은 킹으로 나서기는 쉽지 않다입니다. 대선 출마를 실제로 하기는 쉽지 않다? 네. 왜 그렇게 보세요? 대선이 불과 50일밖에 남지 않았잖아요. 예. 뭐 정치권이나 언론계에서는 뭐 홍석현이 유명 인사일 수 있겠지만 국민들한테는 대중성이 떨어집니다. 여의도 스타다? 네. 그래서 킹이 아닌 킹메이커 역할을 하는 게 아니냐 이런 추측이 나오는데요. 참고로 홍석현 회장은 이 굉장히 많은 정치 활동을 해왔던 인물입니다. 예. 2년 전부터는 평화 오디세이를 만들어서 우리 사회 유력 인사들과 함께 북중 북러 국경지대를 둘러보기도 했고요. 예. 뭐 그 전에 98년도에는 이 방북을 해서 남북 문제에 아주 큰 관심을 불러일으키기도 했습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중요한 게 홍석현 주식은 이건희 차명이다 이렇게 주장한 적이 그렇죠. 있죠. 예. 이런 얘기 계속 나오겠죠 아마. 어쨌든 1차적인 최대 피해자는 손석희 사장이 될 공산이 큽니다. 아 그러고 보면 제가 유리한 건가요 그렇게 되면? 반사 이익을 또 그렇게 연결되는 건가요? 갑자기 생각하다 보니까 그러네요. 네.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홍 회장님. 자, 돌발 변수가 하나 나왔습니다. 자, 앞으로 대단히 이채로운 돌발 변수네요. 이때까지는 없었던. 그런데
출마 선언도 하지 않았는데 출마 선언한 사람들보다 훨씬 더 관심을 모은 사람이 있습니다. 있죠. 바로 홍석현 중앙일보 JTBC 회장인데요. 예. 포털 실시간 검색어 댓글 많이 본 뉴스 1위를 석권하다시피 했습니다. 이 주말 내내 회자된 홍석현 출마설, 이 뉴스의 행간을 좀 살펴볼까 합니다. 그러니까 홍석현 JTBC 중앙일보 회장이 사퇴한다고 직원들한테 이메일을 보내면서 이게 알려진 거죠. 예, 맞습니다. 23년 동안 몸담아온 회사를 떠난다 이렇게 밝혔는데요. 그러면서 탄핵 정국 얘기를 꺼냈습니다. 이 촛불과 태극기로 갈라진 광장의 민심을 보면서 밤잠을 이루지 못하고 깊은 고뇌에 빠졌다. 예. 그 고민의 일단으로 제시했던 게 이 중앙일보. 대선 후보 인터뷰할 때도 홍석현 바이어스가 걸리겠죠. 예. 예를 들어서 다른 후보한테 야박하게 하는 거는 각 후보들의 지지자들은 다 야박하게 보일 거거든요. 그러면 홍석현 때문이 아니냐. 예, 그런 공격을 받을 수도 있고. 머리에 이제 홍석현이라는 걸림돌이 시청자들한테 이제 입력되니까 뭘 해도 그런 공격을 받고 손석희 신뢰도 우리나라 1위인데 악영향을 미친다. 손석희 사람이 얼마나 억울하겠어요. 변한 게 없는데. 네. 정치적으로는 아마 중도 포지셔닝 하는 정치인들이 집단 피해를 입겠죠. 네, 어제 중앙선대 인터뷰 보면요. 그런 포지션을 취하고 있습니다. 촛불 집회, 태극기 집회 둘 다 각각 언급을 하면서요. 중도적인 입장에 대한 것들을 이야기하고 있거든요. 네. 국민의당 바른정당이 이 포지션에 중복되는데 정말 대선 출마하면 뭐 그런 분들한테 피해가 좀 있겠죠. 그리고 나오자마자 아마 삼성 엑스파일 얘기 나올 거고요. 97년에 대선 자금 주인공이죠. 그리고 김영철 전 삼성 본부팀장이 그 책을 통해 일부의 리셋 코리아 캠페인이었다 이렇게 강조를 했고요. 이런 캠페인을 쭉 했었어요. 중앙일보가. 네. 하지만 현실은 단지 그러한 작업만으로 해결되기가 어려워 보인다. 그러면서 오랜 고민 끝에 저는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대한민국의 미래를 위해 작은 힘이라도 보태기로 결심했다. 이렇게 자신의 결심을 전했습니다. 바로 이 부분이죠. 대한민국의 미래를 위해 작은 힘이라도 보태기로 결심했다. 이게 이 메일이 외부에 알려지면서 예. 홍 회장 출마설 기사들이 막 쏟아져 나오기 시작했는데요. 그렇죠. 뭐 홍 회장 출마설이 돌기 시작한 거는 뭐 반기문 유엔 사무총장 낙마 직후부터인데 이번에 다시 출마설이 다시 재점화가 된 겁니다. 그렇습니다. 홍석현 출마설 이 뉴스의 행간 이면 들여다봐야겠습니다. 첫 번째 뭔가요? 첫 번째 행간은 자라보고 놀란 가슴 소뚜껑 보고 놀란다입니다. 이 속담은 왜 나오죠? 그러니까 제가 방금 전 소개해드린 것처럼 홍 회장은 출마에 대해 어떤 입장도 사실은 밝히질 않았습니다. 예. 그렇지만 홍석현 리셋코리아 현실화, 뭐 대선 출마 땐 좌우 흡수력 아주 강할 것, 뭐 이런 류의 기사들이 쏟아져 나오기 시작했는데요. 맞아요. 정치권도 굉장히 긴장을 했다고 합니다. 특히 야권이 발칵 뒤집어졌다는 후문이 들리고 있는데요. 각 후보 캠프들이 중앙일보 측 인사들에게 홍 회장의 진위가 뭐냐 이렇게 문의하는 전화가 폭주했습니다. 네, 홍석현 중앙일보 JTBC 회장이 그제 갑작스럽게 사임한다라는 이메일을 내부 임직원들에게 보냈습니다. 23년간 몸담은 회사를 떠난다라는 거였는데요. 오랜 고민 끝에 대한민국의 미래를 위해서 작은 힘이라도 보태기로 결심했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저도 이 이메일 전체 읽어봤는데 저도 이 문장을 읽다가 좀 혼자 웃었어요. 얼마나 작은 힘일까? 아주 작으면 집에서 댓글 달면 되는데 촛불 집회에 나오거나. 촛불 집회 이미 나가셨습니다. 작은 힘이라도 보태기로. 만약에 홍석현 전 회장이 일종의 돌발 변수인데 지금 보면 만약에 출발하면 최대 피의자는 손석희 사장이 되겠죠. 손석희 사장에게 저는 이게 정치적 날벼락에 봅니다. 왜냐하면 아니 그동안의 보도가 홍석현 정치를 돕기 위해서 한 거 아니었냐 이런 프레임에 강제 입장을 당하는 거죠. 네. 네, 이제까지 실제로 박근혜 전 대통령 대리인단이요. 장외 바깥에서 그런 프레임으로 계속 이야기했었습니다. 그러니까 판을 흔든다. 네, 전혀 안 먹혔거든요. 예.